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달에 한 번, 저희 글로벌 멤버님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엿보는 시간이죠. 인사이드 H의 사회를 맡은 MC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넘겨보고 있는데 약간 새까맣게 타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한국은 지금 휴가 완전 성수기 시즌이거든요. 네, 또 미국이랑 캐나다랑 뉴질랜드도 이제 저희 멤버들 인스타 보니까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건 저희 휴가인 와중에도 지금 리나도 일본에서 접속해 주셨는데 우리 사업이 돼요, 완전 돼요. 완전 되죠. 완전 가능이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매뉴얼 그리고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시는 개인적인 소셜 경영을 기반으로 또 H그룹의 카톡방, 사업자방, 정보 공유방, 또 저희 밴드 하루피 챌린지, 나인피 챌린지 등등 나 대신 돌아가는 팀 시스템 덕분에 저희가 정말 유연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8월의 인사이드 H는요, 온라인 경영 매뉴얼과 플랫폼을 주무르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멤버 세 분을 모시고 그분들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나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스피커를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사실 지난 6월 달이죠. 벌써 6월이 됐는데 미국에서 강남 바닥을 흔드셨던 분입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죠. 미국에서 강남 바닥을 흔드셨던 저희 랜선 인터뷰로 비전 서밋에서 함께 해주셨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에 공개가 안 된 게 너무 아쉽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인사이드 H에 모시게 되셨습니다. 이분은요, 네로라 하는 글로벌 대기업 건축가로 현업을 뛰고 계신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는지 이 업을 만나게 된 그녀의 이야기와 이분이 느끼는 이 사업의 가치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화면으로 써니를 모실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써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써니 저희 이렇게 또 사전 녹화와 이 라이브가 또 다른 묘미가 있죠. 저희 멤버님들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현재 미국 아틀란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써니입니다. 한국에 계신 멤버님들, 그리고 저처럼 해외에서 지금 사업 중이시면서 접속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써니 계신 곳은 저녁이죠. 네, 여기는 저녁 8시 20분이네요. 아, 네. 지금 아이를 막 열심히 재우고 들어오신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학생 같은 외모신데,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써니가 건축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호텔 계열의 호텔 그룹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펙이 장난이 아니신 분인데 한국에서 말하는 스펙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에 기회를 접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PM을 처음 접하게 된 때가 출산 후에 2년 정도 흘렀을 때 육아로 몸이 축이 났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업라인 엘렌과는 지인으로 인스타로 연결이 돼 있었었고, 근데 막 자주 연락하는 사이나 이런 건 아니고 육아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드렸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전화만 몇 통화 했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완전 면역이 바닥을 치고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막 밤마다 두드러기로 2시간씩 고생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엘렌이 PM 영양제에 대한 피드를 인스타로 올리는 걸 몇 번 보고서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면서 연락을 드리고 그게 뭐냐고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몸이 건강했을 때는 저는 영양제를 원래 안 먹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냥 넘겼던 피드였는데 몸이 너무 축나고 아프니까 그 피드들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엘렌한테 이 영양제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섭취하는 건지 그런 걸 여쭤봤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일단 먹어나 보자 하고 PM을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영양제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약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약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이런 거를 너무 싫어했는데 PM은 과일, 야채, 천연재료 추출물이라서 먹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결정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고 그렇게 2월 초부터 섭취를 시작했어요. 근데 섭취를 시작하자마자 열흘 정도 몸살처럼 아팠어요. 근데 엘렌이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귀띔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섭취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먹으니까, 이거 찐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렌 인스타로 돌아가서 피드를 막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막 읽다 보니까 이 독일제 영양제로 제휴 마케팅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렌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 이 사업이 뭡니까?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해진 계기가 제품을 먹고 뭐 느껴서만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제가 생명이 정말 위협까지 느끼면서 회사를 못 다니겠는데라는 불안감. 그러면 이제 월급도 끊기고 삶에 대한 그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해 오니까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사 세용지마라고 이 불안감 덕분에 미래에 대한 사고가 트이게 된 케이스예요. 네, 엘렌이랑 써니가 만난 적 없었던 사이라는 게 되게 재밌고 지금 이렇게 파트너십이 딱 맺어진 상태가 너무 보기 좋아서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되게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뭐 관심도 정말 1도 없을 수 있는 하지만 내가 어떤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나게 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품만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업과 제품 두 가지 같이 동시에 고려를 하셨던 건데 하지만 이제 마음은 열리지만 지금 현업 건축가, 그러니까 마케팅 업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전혀 네트워크도 처음이신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인 거잖아요. 이런 걸 선택하실 때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일이 또 인식의 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써니는 어떻게 초반에 그 사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깨부시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엘렌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중간에 네, 다단계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했는데, 그 이유가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적에 한국에 있을 때 뉴스에서 다단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엘렌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래서 그럼 내가 왜 다단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영양제 먹으면서 제 몸이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사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엘렌이 저한테 이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도 뭐 세부 사항이나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먹어보겠다는 결정은 제가 내렸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드러나 보자. 이렇게 제 시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대화를 계기로 비전 서밋에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들어본 후에 제가 제 지금 건축의 일을 하면서도 육아를 하면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제 가족들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기업 호텔 그룹에 속해 있는 미국 건축가로서, 어, 풀타임 잡도 뛰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CEO입니다. 그리고 저희 꿈은 내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위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중인데요. 이 꿈 역시 PM 덕분에 시작된 꿈이에요. 네, 지금 방금 댓글로, 어, 잃을 게 없는 일, 성장만 있는 일이라고 이제 멤버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렇게 좀 꿈을 꾸고, 그걸 이루게 하고, 또 그게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굉장히 멋진 일인데, 이게 인식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유를 모른 채로 어떤 부정적인 미디어의 노출이라든지, 뭐 지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그 포장지를 딱 풀어봤을 때 기회로 보이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꿈이 그 써니의 건축 프로젝트가 나중에 인스타에 릴스로 이렇게 소개되면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제 어젠가 보니까 그 이 땅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부지를 갖고 싶은 부지를 이렇게 찜하셨던데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써니의 꿈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써니가 처음에 이제 멤버님들 다 기억하실 텐데 저희 처음으로 들어오신 글로벌 미팅, 요 미팅에서 뭐 자기소개와 인문교육 어떠셨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문교육 후기가 이제 써니의 어떤 인생 밈처럼 아마 사업하는 내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때 해주셨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좀 무서울 정도로 그동안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런 표현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써니가 하신 후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저게 뭔데, 인문교육이 뭔데 저렇게 저런 후기를 할까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써니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H그룹에서 또 검토를 하시면서 인문교육 중에 느끼셨던 그 후기를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사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룹의 입문교육을 딱 시작을 했는데 엘렌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고 모르니까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은 뭐 이 회사는 뭐 어떤 회사예요? 저희 사업은 얼만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했는데 엘렌이 시작한 얘기는 회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제 꿈과 미래 그리고 어떤 벌써 성공한 부자들의 견해가 섞인 강연들을 바탕으로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얘기들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무의식 중으로 단정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문 교육을 밟아가면서 제 사고가 열리는 느낌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듣고 자란 얘기일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잡아야 돼. 저는 그래서 유학까지 왔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뉴욕에서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회사를 뉴욕에서 시작해서 다니면서 정말 비싼 건물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이렇게 뭐 열심히 살면 10년 후, 뭐 아니면 15년 후에는 뭔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하느라고 몸이 축났고, 근데 제 손에 거금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사를 못 다니고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15년이나 일한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H그룹 입문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내가 속고 있었구나. 만약에, 어, 진짜 누구든 H그룹 입문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 영어로 브레인워시 된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내가 믿고 살아온 것 중에서 진정으로 내가 어떤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왜 내가 꿈을 꾸어도 되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몇 번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려는 방법이 있는지, 네, 생방송의 묘미죠. 네, 잠시 써니의 화면이 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얼은 게 아니라 써니 다시 땡 해야 될 것 같은데 땡. 네, 어, 네, 써니 아까 그 영어로 들리십니까? 브레인워시라고 한 게 예. 세뇌 한국말로 세뇌인데 써니 돌아오셨어요. 얼음땡 하셨는데 예. 화면이 아직 이제 됐다. 네, 됐어요. 어디까지 들었냐면은 어, 왜 내가 꿈을 꿔도 되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내가 꿈을 꿔도 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그러면서 더욱 확신에 찬 미래가 보이는 게 H그룹의 입문 교육입니다. 네. 저희가 유연하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프리즈 되는 게 있는데 써니가 영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내가 믿고 살아온 것 중에 무엇이 나를 진짜 위한 것인지 아까 브레인워시가 이제 한국말로 세뇌거든요. 세뇌라는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로도 할 수 있겠지만 어 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우연히 제품을 통해 인스타의 어떤 업라인을 통해 이렇게 알게 되지만 되게 그 안에 있는 깊은 가치는 이런 막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걸 다시 이뤄가게 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아직도 극 초기 시장에 해당하는 오픈된 지는 좀 됐지만 사실 진짜 마켓 자체가 굉장히 초기 시장인데 또 그 큰 땅에서 또 업라인 엘렌과 또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온라인 시스템과 매뉴얼 가지고 써니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장점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 또 어떤 성장이나 성과가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모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 미국 건축가이면서 라이센스 소지자예요. 그래서 호텔 대기업에 소속이 돼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업라인 엘렌은 코네티컷에서 약사의 본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업이 온라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엘렌과 일을 할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이 일에 대해서도 알 기회가 크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된 방식도 온라인이었고 사업적으로 해나가는 방식도 제가 알게 된 방식이랑 일치하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풀타임 잡이 있고 아이도 육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게 가까운 친구 집이 1시간 거리예요. 그 말은 제가 뭐 정말 이 비즈니스를 직접 뛰어야 된다면 왕복 두세 시간은 걸리고 풀타임 잡을 가지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내서 남, 남편과 아이 육아를 조율을 하고 그랬으면 저는 이 사업을 못했죠. 그냥 회사 점심시간에도 아니면 뭐 아이가 씻고 잠든 지금 같은 이런 시간에도 틈틈이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서 도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온라인으로 혼자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H그룹의 경험이 풍부한 너무 많은 분들이 간접 경험도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며 후기며 너무나 많은 리소스를 진짜 저 잘 되라고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저 혼자 온라인으로 한다면 지금 이런 H그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자료를 제가 혼자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레버리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엄청 큰 돌덩이가 올려진 짧은 시소에 혼자 계속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 거죠. 그럼 저는 그냥 기다란 시소 올라타서 이렇게 같이 누르면 돌덩이가 너무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극초기 시장이라는 점이 너무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모르는 제품이 극초기 시장이면 너무 불안하겠죠. 근데 벌써 한국에서, 유럽에서 증명이 됐고, 이 큰 미국 땅의 초기 시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 정말 엔비디아를 초창기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엔비디아나 뭐 비트코인은 과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벌써 검증된 제품이 미국에 들어온다. 그럼 그건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다면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 한국에 계신 분도 미국까지 내 사업을 확장시켜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엔비디아 주식을 초창기에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상황이다라는 비유가 너무 신선하죠. 지금 다들 카톡방에 좀 반응이 뜨거운데 이미 검증된 제품과 사업으로 성공된 역사를 반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워킹맘으로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경력을 쭉 유지를 하고 있건 잠깐 육아로 인해 단절이 됐건, 저 경력 단절이란 말을 여자로서 좋아하진 않지만 현실이긴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고 또 써니의 이번 달 목표까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내 5년 후가, 10년 후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일단 그려져야 이 사업이든 다른 새로운 일이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들 거고요. 강력한 Y가 없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흔들리고 중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후에 결혼식이다. 그럼 우리 살 빼잖아요. 인생이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결혼식 날 너무 예쁠 내 모습 상상하면서 다 참아지잖아요. 근데 그냥 다이어트 한 달 해야지? 만 먹으면 성공률은 정말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Y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그룹 역시 뭐 사업을 하겠다는 분한테 빨리 조인하라고 막 어서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인문 교육 하나하나를 통해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Y가 아마 여러분이 이 사업이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세상을 보는 법이 바뀌고 내 인생의 의미, 나의 의미, 그런 핵심 가치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H그룹 인문 교육은 정말 다들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네, 정말 영화 한 편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이 얘기가 되게 마음을 남는 것 같아요. 내 5년 후가, 내 10년 후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네, 그리고 15년 동안 내가 정말 들어왔던 대로 정말 그 좋은 스펙과 좋은 것들을 다 이뤄갔을 때 또 내가 지금 또 이걸 고민한다고? 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솔한 이야기를 또 진심을 또 꾹꾹 담아서 전달해주신 우리 미국의 대표 리더인 써니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써니 감사합니다. 음. 다음으로 보실 분은요. 여러분, 자타공인 H그룹의 마스코트 되시는 분입니다.
H그룹이 2018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지인 설릉을 떠나 테헤란로를 떠나 성수동의 한 공유 오피스에 둥지를 틀었었는데 그때부터 함께 하신 H그룹의 초창기 멤버이십니다. 네, 뷰티가 주력 아이템이었던 전 제휴사에서 무려 6년의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 독일 PM 사업을 만나서 요즘 정말 포텐이 터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 떡상했다, 폼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릴스와 틱톡에서 또 엄청난 마케팅을 펼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든 분들이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명분과 실력을 갖춘 H그룹의 대표 리더이십니다. 지난달에 따끈따끈한 IMM 직급을 달성을 하시고 남다른 기운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원래 잘했을 것 같은 그에게도 스토리가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주실 오늘 스피커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댓글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 우리 토니를 화면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니 나와주세요. 네, 토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네, 뭐 갈수록 외모에 물이 오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물이 오른 외모로 한껏 오른 외모로 우리 글로벌 팬들과 멤버님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독일 PM 공식 사업자 토니입니다. 예. 네, 공식 사업자 토니 반갑습니다. 토니가 이제 N사 시절에 이제 여러 횟수가 있는 걸 알고 계시기도 하니까 이제 PM 사업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간략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올해로 7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예, 횟수로 세보니까 7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PM은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만나게 됐는데, 어, 그 당시에는 저희가 미국 회사랑 같이 일을 할 때였어요. 제휴를 맺고 일을 할 때였는데, 그 핵심 운영 멤버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 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각자가 보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지 않냐. 벤치마킹 하고 싶은 인플루언서들. 이 사람 되게 잘한다. 누구 잘한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잘 골라 와가지고 만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또 보고 배우면서 전략을 또 마케팅 전략을 회의하려고 모이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됐는데 분위기가 살짝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그 먼저 지금 운영진 멤버님들이 먼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걸 감지하고 갑자기 PM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독일 회사랑 미국 회사랑 그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하나씩 해주시는데 원래 목적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사실상 다시 돌이켜보면 조금 분위기가 되게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 설명해 주려고 뭔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보기 전이잖아요. 보기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간다는 건가요? 이렇게 시작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좀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되게 날카로운 상태로 미팅이 이어졌는데 딱 듣고 나니까 이미 마음은 이미 시작했어요. 예. 그 정도로 예, 굉장히 날카롭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네. 네, 대본에 없던 얘기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면 제가 사회자로서 더 재밌잖아요. 네. 지금 댓글로도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그 긴장감 넘치던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8월이네요. 제가 1년 전 이맘때쯤에 신라랑 같이 이렇게 따로, 그것도 따로 PM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러니까 알아본 게 바꾸려고가 아니고, 제 멤버들에게 좋은 도구로서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있는데, 제휴사를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제휴사가 더 우리가 이렇게 맞는 비이클인가, 영어로 말하면 맞는 도구인가를 이제 찾아보는 와중에 그 비행기 타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트가 있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저희가 제휴사 비교를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아까 지나고 나니 좀 날카로웠다고 표현하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이렇게 팀 전체가 20명 가까운 멤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정말 대단했다. 우리 정말 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니에 대한 사업 인사이트를 듣기 전에 굿뉴스가 있죠. 토니 드디어 IMM 달성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어제도 인스타그램에 글을 다시 보고 왔는데 이렇게 또 라이브로 멤버들을 하고 이제 축하 소감을 안이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임무 완수를 하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 토니 인사드립니다. 예. 어, 우선은 멤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는 행위가 저만 특별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H그룹 안에서 똑같이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매뉴얼을 이행하고 있는 멤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좀 뭔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하면은 하다 말다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성과들이 H그룹을 대표해서 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늘 해왔던 것처럼 기본을 해내면서 그 이상의 엑스트라 노력을 또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댓글로도 축하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되게 겸손하고 심플하게 소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토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진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오신 거를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업라인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심플하게 이렇게 기본을 했다, 엑스트라 노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런 엄청난, 지금 그래프가 성장 곡선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성과 이면에 이제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해도 발길질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 토니의 발길질 되게 궁금하거든요. 토니가 이런 IMM 승급이라는 거를 내기 위해서 물 밑에서 어떤 의도적 노력들을 하셨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멤버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적 노력들을 하셨는지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말하는 콘텐츠의 양을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저희 모그룹 현재 저희 모그룹에서 어떤 한 사업자분이 이 그 말하는 콘텐츠로 인해서 뭔가 소정의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그 선의의 경쟁, 뭔가 뭐 긴장감이 갑자기 빡 올라오면서, 나도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뭐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말하는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거 릴스 보다 보면은 잠옷 입고 얘기하고, 그냥 라운드 티셔츠 입고 얘기하고, 그런 거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디벨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콘텐츠의 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틱톡의 추가 플랫폼을 활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제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여기에만 올라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신 콘텐츠 중에 이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잘 만든 거거든요. 그 에너지로 다음 콘텐츠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개발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플랫폼에다도 노출해야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여기서 막 성과를 내야지, 문의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냥 올렸어요. 근데 똑같이 그 인스타에 썼던 글도 수정 들어가서 전체 복사하기 들어가서 그냥 복붙으로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그렇게 됐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루밍 여러분들 그루밍 제가 2달 전에 나인핏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완전히 달라진 나로서 지금 그거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의상도 좀 투자를 하고 또 아이템도 장착을 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자면 심플하게 말하는 영상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이걸 뭔가 새롭게 다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원래 하던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퀄리티의 것들을 하나씩 엄선해서 숏폼 컨텐츠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콘텐츠로 이제 컨택 포인트들을 많이 늘리셨고 또 이런 상담할 때 적중률을 또 높이기 위해서 또 외적인 관리까지 이런 삼박자가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적용해 볼 수 있고 해야 하는 꿀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제가 그 오피스를 열어보니까 토니가 프론트라인이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1대로 구축한 프론트라인 오토십이 20명이 넘는데 지금 제니스 개섭거라 하고 이제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산하로는 40명 이상의 오토십이 구축이 되셔서 정말 건강하게 M&E 유지가 되는 그런 자산 구축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정말 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그런 성과예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신규 가입 회원만 무려 33명. 대단하죠, 여러분. 또 샘플을 보내드리고 그분들의 타이밍에 맞게 또 오토십 또는 풀세트 또는 프로모션 아이템 또는 단품 구매 등의 매출이 일어나서 확인하면 소통하고 매출 나가고 지금 월 초인데도 굉장히 포인트를 보면서 또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토니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좀 온라인으로서 지금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정말 뷰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문의 한번 내가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표현처럼 토니가 진짜 비전 하나 가지고 광야를 걸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했던 행위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고 표현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 그리고 그 제휴사와 주력 아이템이 타이밍이 바뀌면서 나는 성과가 전 진짜 이게 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을 저는 쳐다보고 있어도 놀라운데, 실제로 하고 있는 토니로서 또 사업적으로 느끼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사업자로서 느끼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아이템의 차별점 또 초기 시장의 온라인을 저희가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느끼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사업은 타이밍이란 얘기에 너무 공감을 하고, 네, 너무 공감을 하고, 이게 저희도 미국 회사랑 같이 제휴를 맺고 일을 했었지만, 뷰티 아이템의 경우는 이제 건강보다는 미용의 목적이 좀 더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제품을 다루는 사람의 어떤 외모나 성별 이런 것들이 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느낌보다도 온라인 시장으로 뭔가 구축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PM은 진짜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르다고 느끼고 있고 온라인 시장에서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겠다. 공감도 너무 좋지만 공감은 사실 글이나 말로 하면 되고 그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왜 보여지는 그 영상미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느낌, 정보 전달을 전하는 사람의 느낌으로서 전략을 잘 구축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제품력이 사업의 진도를 나가게 해준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샘플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샘플을 다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제품을 구매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을 먹고 초반에는 뭐 예를 들어 구축하기 전에는 샘플을 보내주고 거기서 고객들이 먹고 주는 반응이 있잖아요. 나 어디가 빨개졌어요. 어디가 이렇게 뜨거워요. 막 이런 것들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마케팅 자산으로 또 쌓이기 때문에 그걸 또 마케팅으로 활용하면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고객 후기 데이터. 우리 쿠팡 보면은 상세 안 보잖아요. 상세 페이지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리뷰 제일 많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만의 리뷰.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팀안의 리뷰, 정보 공유방의 리뷰 그런 것들을 잘 쌓아서 나의 고객을 구축하는 것도 그런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H그룹의 매뉴얼 안에서 내가 이렇게 손에 두고 막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그 실력을 갖추고 나면 아 이게 진짜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온라인 시장은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진짜 제대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시장 여러분, 초기 선점 여러분 이 단어 어떠세요? 선점해야 된다. 저 약간 되게 거부감 좀 있었거든요. 약간 그랬는데 제가 미국 회사로 빗대어 보자면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5, 6년 차가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거를 너무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 회사는 25년, 30년이 다 가까이 한국에 들어온 지. 근데 PM이 지금 들어온 지가 6년 차잖아요. 10년 차만 돼도, 15년 차만 돼도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들으면서 계속 저도 막 빨려 들어가는, 뭐 빨리 저도 메모하고 싶은데 사회자라서 메모를 못할 정도로, 이 표현이 진짜 주옥 같은 것 같아요. 이 제품력이 사업의 진도를 나가게 해준다. 이게 어제도 저도 이제 제 산하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통계를 내가고 계신데, 정말 그 한 잔의 경험에서 오는 반응과 이 3치 정도의 샘플만 먹어봐도 화장실이 어떻다, 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제품이 열일을 해서 그 소비자들의 입을 열어서 우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찐 리뷰가 정말 PM의 제품에 발이 달려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타이밍과 버무려진, 그러니까 정말 진짜 너무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제품 보상 그리고 우리 H그룹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니가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선점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공감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업에 있어서 선점은 너무 중요한 거더라. 이걸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학의 후유증이 기네요. 목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토니가 이제 7년 차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 중간 직급까지 6년 정도가 걸렸던 사람으로서 이거 복제인가 싶은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고 또 갖고 싶어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닉의 그 지속 반복 유지에 지치지 않는 버티는 힘이라고 하죠. 심지어 그것도 질질 끌려서 마지못해 버틴 게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열정 온도로 버티는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버틴다란 단어보다는 좀 그냥 토니는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열정 유지 그리고 행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토니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지금 7년 차 됐잖아요.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사업 좀 오래 하면은 너 근데 언제 돼? 뭐 잘 돼? 약간 이런 경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행위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어쨌든 이 사업으로 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희망을 내 안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려고 그때그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나는 제가 5년을 했고 6년을 했는데 계속해서 투잡으로 사업을 하고 근데 뭐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진짜 막 뭐 승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는 보면은 비전이 보이지 않죠. 그들이 나를 봤을 때는 그들이 내가 본 비전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비전을 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그 잠재력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식당을 창업을 하려고 창업 준비도 했었던 사람으로서 준비도 했다가 포기를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중도 포기를.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만큼은 진짜 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우리보다 이미 된 사람들,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은 저런 사람도 됐는데 내가 왜 안 돼? 나 이렇게 젊은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도 되는데 나 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가치 판단을 좀 높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거잖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여러분 그 식당을 예를 들어 차렸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맛집 만들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맛집 다른 데 돌아다녀 보고 맛보고 뭐가 여긴 뭐가 장점인지 관찰하고 막 적용하고 바꾸고 연구하고 막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사업도 다른 게 없어요. 점포가 없는 것뿐이지 이거를 잘 해내고 내 고객이 많아지기 위해 다른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관찰하고 따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에너지가 막 터질 듯이 갑니까? 이게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내려가 있을 때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온라인과 미팅을 하거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또 감정이 괜찮아져요, 여러분들. 그죠? 감정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주식이 떨어지는데 놓아버리진 말자. 상패되진 말자. 어, 그 마음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꾸 MC를 보는데 이런 표현 괜찮나요?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자꾸 주식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냥 심플하게 내가 하는 일의 목적, 내가 일하는 이유와 목표를 딱 붙잡고 그 아까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내 안에 이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고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그때그때 극복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의 때. 업라인은 절대 모르죠. 정말 그 신만 아는 그 나만의 어떤 잘 되는 터지는 타이밍 전에 내가 해야 하는 과정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토니는 계속해서 자기 개발, 자기 쇄신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걸 다시 되게끔 만들고 하다 보니 지금의 토니가 딱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인스타그램에 토니가 옛날에 그 빡빡이 시절에 그때 이제 찍으셨던 사진 딱 올린 걸 다시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또 토니의 그 다음의 변화와 성장도 너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질문을 이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토니 얘기를 쭉 들으시고 또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PM 사업과 H그룹에서 활동하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리고 토니의 목표를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돈 된다, 제품 된다, 라고 바로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돈 되고 제품 좋다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도 너무 중요하고 한데, 벌고 싶은 액수에 솔직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요? 더 벌고 싶지 않으세요? 저 제니스한테 말했잖아요.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예. 그러고 그걸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돈으로 여기서 벌고 싶은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보는 게 비전인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PM 사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소 남자 CL 토니구 인사드립니다. 네. 네트워크 업계를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갈 수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확실하게 내가 솔직하게 얼마를 벌고 싶고, 이 일로 내고 싶은 성과, 삶의 모양도 있지만,
그걸 지탱하는 현금 흐름의 액수가 얼마냐. 그거에 만큼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게 되고,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걸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그 부분들. 사실 정말 부자분들 보면 진짜, 와,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 돈을 버는구나. 약간 그런 게 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최연소 남자 CL의 꿈,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니의 인사를 나눠주시고, 저희가 이제 토니를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 네. 보통 우리가 각자 달성해야 될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 결국 그 달성해내야 될 결과는 내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도움을 활용해서 내 영역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걸 내 영역으로 다시 가져왔을 때 까보면 결과를 내는 게 내 영역은 또 아닌 거예요. 결과가 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열심히 하는 것과 결과가 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를 구분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럼 결과를 주관하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주관하는 것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을 그 열심히 하면서 운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 운이 붙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잖아요. 그 응원이 운을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할 만큼 열심히 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여정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끝이 아니니까 저희는 일이. 그러니까 딱 벌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쭉 여정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저도 저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굉장히 가슴은 뜨거워지면서 또 머리는 차가워지는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루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토니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놀라운 성과 인연이지만 결국은 오늘의 하루에 달려있는 인생사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토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보내드리고. 네, 그 오늘 지금 멤버들이 받고 계신다고 댓글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멤버님을 모실 차례인데요. 이분에 얽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인데요. 오드리, 팔로우가 뭐예요? DM은 어떻게 보내요? 라고 했던 옛날에 팔로우와 팔로잉의 차이가 뭔지 DM은 어떻게 보내는 건지 지금 멤버님들은 상상도 못할 기절초풍 질문을 던지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일을 만나기 전에는 땡볕의 더위에는 파라솔 아래에서 또 추운 겨울엔 백화점 1층에서 성실함과 넘치는 에너지로 오프라인 콜드의 여왕으로 전국 1등 영업왕을 하시다가 시스템 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분면에 뛰어들어서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의 이 사고방식, 이 주입식 교육에 젖어 있던 마인드를 자기주도형 사업 마인드로 정말 이 사분면 이민 생활에 고군분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 오는 날에 재택으로 제품 쉐어링을 이렇게 쓱쓱 릴스를 30분 안에 싹싹 만들어내는 온라인을 주무르는 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호주 로드트립도 하시면서 사업을 펼치시기도 하는 이제는 PM을 만나서 꿈 넘어 꿈을 크게 꾸고 계신 H그룹의 에너자이저 리더이십니다. 우리 IMM 엘리를 화면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엘리를 화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 나와주세요. 네, 엘리를 추천해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인사이드 H에 모셨습니다.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유튜브로 보실 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님들에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만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버킷리스트를 살고 있는 46 디지털 노마드맘 디노맘 엘리입니다. 네, 엘리.
아, 정말 요즘 오늘 아까 뭐 써니도 그랬지만 토니도 그렇고 이 나이를 가늠하기가 이제 정말 어려운 나이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엘리. 제가 앞서서 너무 엘리의 자기소개를 제가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스펙타클한 삶과 이 업종 변경이 정말 큰,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정말 큰 성장이 있는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데 이제 엘리는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되셨고 또 PM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좀 전반적인 엘리의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엘리의 스토리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사회자이신 오드리께서 제가 업종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20대부터 40대까지 했던 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분명히 좀 명확히 달랐던 일들을 했더라고요. 저는 일단 20대에는 너무 평범하고 그냥 안정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비서, 그 다음에 대학원의 조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주어진 일만 하면 집에 가고, 일요일 날 너무, 주말에 너무 쉬고,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았고요.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20대 때도 11시에 잤어요. 연애할 때도 11시에 자는 그런 되게, 남들이 보면은 되게 지루하고 되게 재미없게 산다 하지만 전 되게 만족스러웠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그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제가 현모양처라는 그 꿈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열정이나 꿈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저는 육아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책에서 보는 거랑 현실은 다르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되게 즐거웠고, 좀 열심히 하는 편이다 보니까, 48개월까지 제가 가정보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은 어떻게 4살, 5살까지 어린이집을 안 보내지? 이게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 때는 그래도 좀 그런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48개월까지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저희 아이는 간 적이 없고, 첫 기간으로 이제 유치원을 갔는데, 그때 한 2달 정도는 너무 홀가분하다? 한 육아하면서 한 거의 횟수로 4년 이상을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자유가 막 생기니까, 막 쇼핑도 다니고 뭐 브런치 모임도 막 엄청 많이 가고 홀가분하게 혼자 운전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아, 이렇게 노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저는 이제 육아도 좀 일처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밥도 삼시세끼 다르게 먹이려고 막 식단 짜가지고 먹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애도 지금 이제 평생 주 5일 인생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뭐 한 서너 시까지 어딘가로 계속 출근하는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잉여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가정 보육을 하다 보니까 책 육아에 관심이 가져졌고 자연스럽게 제가 책 육아를 하던 그쪽 도서 영업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낯선 직업이었어요. 저는 되게 폐쇄적인 집단에서 일을 했잖아요. 뭐 공기업, 조교 이런 데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 안에 또 다른 그 안에 또 작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영업이랑 다단계를 하지? 되게 좀 말도 안 돼, 좀 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 어떤 프레임에 굉장히 갇혀있던 사람인데, 닥치니까 영업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영업인지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영업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었냐면, 그냥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우다 보니까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끼리 연결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생소했지만, 되게 그래도 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좀 시간 관리 잘 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꽤나 만족스러운 연봉과 커리어를 같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원천 징수를 한번 궁금해서 떼봤는데 제가 2016년도 퇴사하기 전에 실수령액이 500에서 600, 400, 490, 마지막에 620, 막 이 정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그걸 많이 받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기업 어느 정도 중간 직급 정도 되는 분들의 실수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 멋진 워킹맘으로서 좀 가질 수 있는 거를 실은 다 가져본 것 같아요. 저는 해외 그 프로모션 여행도 퇴사까지 연애 이외 하루를 다녀왔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말 감사하게 기억이 또 남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엄마로서 되게 많은 걸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쯤 됐을 때는 제가 1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버텨봤어요. 근데 겨울방학이 정말 복병이더라고요. 2달이라는 시간이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부부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너무 이거는 좀 케어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밥을 주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 점심이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우리가 두 부부가 이제 맞벌이 해서 뭐 집도 사고 하니까 좀 쉴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과감히 좀 퇴사를 했고,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왜 퇴사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비전이라는 게 결국은 없었던 거예요. 나 계속 지치겠다.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그 업에 있는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제가 가기가 좀 끔찍한, 도살장에 끌려갈 듯한, 제가 실제로 제 사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본부장처럼 살고 싶지가 않다. 국장님처럼 살고 싶지가 않다. 나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난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위치엔 너무 가고 싶지가 않다. 막 울면서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저는 울어본 적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싫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비전이 안 보였던 거예요. 제가 그게 비전이란 단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퇴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계속 이제 뭐 여행도 가고 좀 시간을 아이랑 좀 충분히 보내고, 근데 이제 계속 하던 게 있으니까 아까워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따보고, 근데 내가 일 자체가 싫어서 퇴사한 게 아닌데 난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인생의 다음 챕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제가 소망했던, 뭐, 아이도 좀 케어하고, 그러니까, 워라밸이 맞으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런 일은 없을까? 그런 고민에 이렇게 딱 알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소망만 했던 그 일이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건 진짜, 나한테 뭔가 GPS, 그니까 지도가 딱 주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게 직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구나. 난 그게 필요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고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뭐 수년을 고민을 하신 분도 있고 수개월을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실은 그 업의 형태와 그 소득이 벌어지는 그거를 알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뭔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정말 바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의 선택이 너무 옳았다는 거를 요즘 더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흥미진진하죠? 지금 화분의 멤버님들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쏙 빨려드는 그 정말 다양한 선택들을 하셨지만 또 되게 평범하다고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지만 들어보면 사실 엘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곳 안에서는 정말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집요하게 성실하게 해내시는, 육아도 허투루 절대 하시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런 기질 자체가 굉장히 그 성실함을 재능으로 타고나신, 물론 그런 노력도 엑스트라 노력을 해오셨겠지만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성공 DNA가 있으셨던 분이 정말 적합한 타이밍에 이런 도구를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으로 이렇게 이민 생활에 이제 조금 확실히 적응하고 이제 막 펼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휴사를 만나고 또 IMM이라는 직급을 작년에 달성을 하셨고, 지금 굉장히 관계도 좋고 볼륨도 큰 키맨도 계시고 또 사나이 두 분의 파트너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처럼 이렇게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엘리가 하셨던 의도적인 노력이 이제 정말 많겠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엘리가 했던 의도적인 노력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침 사회자분께서 저의 엄마이셔서 제가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한 거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뭐랄까 명분이 있다 이런 스스로 지금 위안을 또 하고 있는데요. 되게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고 그 시도 속에서 제가 배운 점이 정말 많아요. 막 즉각적인 성과는 없지만 배운 점도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제가 딱 세 가지 정도만 좀 추려보자면 첫 번째는 비우고 채우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들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다들 커리어도 있으실 거고 또 1년이나 좀 그 길게는 뭐 10년, 15년 이상 우리가 그 업에서 체득된 습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고 몸에 배고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시도한 그 분야, 내가 했던 그 분야, 내가 사랑했던, 내가 열정을 다했던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뭔가 아쉬움이 다 있으신 거예요. 어떤 인컴적으로,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다 아쉬움이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의 형태는 자산인 거예요. 저는 실은 벌어본 적이 없는 소득의 형태였어요.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그거를 약간씩 맛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자산의 형태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가진 습을 좀 버리고 새롭게 채우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어떤 동네 서울을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가본 방법이 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는 방법은 다른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책이 그런 길들을 모든 다양한 전문 서적에서도 다뤄주는데 자꾸 내가 아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습성, 그걸 되게 버리는데 되게 힘들었고, 특히 이제 그걸 비우고 채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방법은 강의나 이제 도서, 책을 읽으면서, 일단 기본 지식을 알아야 두렵지가 않고 잘못 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초기에는 제가, 이 사업 강의 관련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선정 강의가 좀 짧지만 그때 당시에 뭐 1시간 30분, 길게는 2시간 이런 강의들을 하루에 막 두세 개씩 계속 그냥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폰 듣고 계속 듣고 그리고 좀 한 달 안에 한 네다섯 권 정도의 네트워크 관련된 서적을 그냥 밤새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막 읽다가 막 그 책을 떨어뜨릴 만큼 제 그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냐면 빨리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러면 빨리 초기의 기본기를 빨리 흡수하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하고 친해지는 거였어요. 저도 그때 당시 온라인의 니즈가 분명히 있었고 앞서서 레이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쪽을 좀 알아는 봤는데 되게 비용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더 좀 비용이 저렴할수록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뭔가 블로그 마케팅이나 인스타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모호했어요. 진짜 다단계스러운 광고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지? 근데 하고는 싶은데 나는 왜 인스타를 맨날 들여다보고 여기서 맨날 쇼핑하고 이러고 있지? 그런데 내가 산 그 쇼핑몰의 CEO들은 되게 많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온라인으로 하고는 싶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될까? 그럼 온라인 마케팅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뭐 텍스트 소통 능력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드는 능력도 배워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정말 상세하게 텍스트로 상담하는 내역까지도 다 공유를 해주시니까 그거를 제가 제 말투로 막 고치고 읽고 쓰고 필사하면서 정말 많이 그 언어를 익숙하게 하는데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온라인이 상담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제가 캡처하고 말로도 해보고 써보고 하면서 그리고 상담할 때 되게 많이 활용도 해보면서 되게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건 진짜 너무 많은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 온라인 쪽으로 이거를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내가 잘 활용을 하기 위한 그 온라인과 친해지는 노력을 또 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뢰 쌓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할 때, 친정 엄마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그래, 다단계 중에 그게 제일 나 하면서 이전 회사를 얘기할 만큼 굉장히 그냥 반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뭐 가끔 뭐, 괜찮겠어요. 선생님, 그 일 괜찮아요. 뭐, 요 정도의 의견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막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감사했는데, 어쨌든 제가 선택한 업 자체에 대한 신뢰는 또 제 몫이잖아요. 그래서, 팀과의 신뢰, 그다음에 가족과의 신뢰,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지인분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사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사업하는 모습, 제품을 애용하는 모습, 그리고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나 열심히 산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마케팅을 했고, 저는 사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정말 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치님들까지도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언니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주시고 막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 특히 제휴사를 바꾸면서 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언니가 하는 거니까 언니가 정말 팔아주려고 그냥 진짜 N사에서 PM으로 옮겼는데 PM이 뭔지도 모르면서 팔아주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소개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와 나는 그걸 뭐 N사 제품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들 막 해주시니까 진짜 내가 자산을 쌓았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 잘 메모하셨죠? 메모한 거 저 좀 나눠주세요. 아, 정말 이 엑스트라의 노력, 우리 H그룹 유행어가 있죠. 노오력이라고. 그냥 노력이 아닌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 엘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습과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채우는, 나인핏이죠. 사업 나인핏이에요. 비우고 채우기. 비우고 채우기를 강의와 책으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인풋을 넣으면서 내가 새로운 일을 기본 지식을 알아야 두렵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넣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과 친해지기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대면 영업이 훨씬 편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유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꿔내시면서 아까 텍스트 소통이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 아직도 생각나요. 엘리가 제가 말하는 거를 녹음을 그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녹음을 해놓으시고 정말 2017년도에 제 목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막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징하는 그 60분짜리 멘트를 그대로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나 말 조심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 복제하고 업라인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업라인과 팀의 것들을 내 걸로 만들고 소화해내는 팔로우십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신뢰 쌓기라고 하셨는데 비즈니스는 신뢰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나는 인적 자산을 쌓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부자는. 그래서 내가 그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필승 노하우를, 필살기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엘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어 계신데, 사실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금 처음 엘리를 보신 분들은.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누구나 시작은 있는데, 엘리도 사업을 해오시면서 유난히 좀 어렵고, 유난히 챌린지가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근데 좀 기억에 남는 내가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부분 나눠주실 수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은 힘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감이 안 되시려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운동 같은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운동하는 그 60분 안에 우리는 수많은 포기를 할 것 같은 나를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 5분만 더 할까? 10분만 더 할까? 이런 걸 넘어가다 보면, 끝나고 났을 때 누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죠. 내가 진짜 막 너무 개운하고 내가 너무 스스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 이런 얘기 하면 저는 예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힘든 기억이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할 만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실은 기억이 없어요, 별로. 기뻤던 기억, 만족했던 기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너무 신기한 건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 아까 토니도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가 어떤 그 기분이라는 게 늘 같을 수 없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저는 그 감정 관리라는 부분도 감정은 관리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럼 그냥 화를 내세요. 기쁘면 많이 기뻐하시고, 슬플 땐 마음껏 슬퍼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그게 빨리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이제 당연히 카톡방에 진짜 멤버들이 항상 그 나눠주시는 인사이트로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업라인 만나서 여러분 업라인과의 미팅을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공부 잘하면 학원 안 가도 돼요. 그쵸? 스스로 잘하면 학원 안 가도 돼요. 근데 틀린 거, 내가 맞지 않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려고 학원을 비싼 돈 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자꾸 체크를 받아야 그게 되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는 문제만 풀어요. 아는 문제만 풀면 왜 해요? 그걸 아는 걸 왜 풀어요? 모르는 걸 풀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거고, 선생님한테 돈을 받고, 그 시간과 비용을 지불을 기꺼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왜 안 풀리지? 이런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요즘 그것도 이제 아이랑도 소통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지금 이게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메타인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도움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꾸준히 해나가는 건데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네, 토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업라인하고. 근데 저는 생각해보세요. 저는 오드리를 처음 만났어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신라랑 제니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되게 오랜 시간 오드리, 신라, 제니스를 팬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팬심은 없었어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오케이, 일을 할게요. 그럼 이런 거 하면 돼요? 알겠어요? 할 거, 보고할 거 보고하고, 보고도 아니죠. 내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거 도움 요청하고, 이러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가족 같고 막 하니까 셋이서 막 되게 톡방에서 막 친할 것 같다.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일에 있어서는 뭐 앞에 인트로가 없어요. 저 이거 궁금한데요. 이렇게 할 건데요. 그냥 톡방에 되게 텍스트가 T 같아요, T. 저 이런 부분 도움받고 싶고요. 이런 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업데이트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한참 있다가 인사를 한다고, 저기, 오들이 잘 지내셨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신뢰를 쌓았던 그동안의 기간이 있었고, 일하는 내용에 대한 그 어떤 회의실, 온라인 회의실 같은 느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혹시라도, 오래 했던 H 멤버들끼리는 되게 끈끈해서 그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하셨어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날카롭고 진짜 치열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되게 뭐 상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버텨준 게 저는 팀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멤버들을 보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신규 멤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그게 절대적으로 뭐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갖춰져 있는 팀 안에서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태도. 정말 누군가가 공지를 해줬고, 그거를 내가 성의껏 응하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신규 멤버들은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극복하는 그 부분은, 진짜 혼자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 팀이 저의 또 다른 자산이라는, 인적 자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라기보다 게을러지는 나를 되게 경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팀이 저를 버티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힘든 적이 없어서 내가 힘들다라는 감정 못 느끼는 그 로봇 같은 거여서 힘든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을 때 그게 아직 달성이 되지 않은 상태까지는 내가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사치다. 난 아직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아. 약간 난 아직 힘들다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강한 부분과 물론 그때그때 이제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사람이라 있지만 그 되게 굉장히 몰입된 목표에 몰입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힘든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표현 속에 너무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엘리는 강의를 한번 해야죠. 엘리가 또 VP 승급 되시는 날 또 엄청난 감동의 강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마무리 단계로 점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가 지금 현구맘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맘들의 모임에서 호스트로 정말 큰 결단으로 이걸 정말 매월 꾸준히 오프라인 홈 세미나를 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평균 연령층이 57세, PM은 57세가 평균이래요. 사업자들 평균 나이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또 성비도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라는 키워드가 이제 계속 겹치고 있는데 PM의 타이밍이라든지 또 제품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맘들 경력 단절인데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맘들이 또 네트워크 사업에 마음이 열리고 있는 또 요즘이기도 해서 엘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알아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은 지금은 되게 가깝게 친정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71세이신데,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되게 건강하시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너무 잘 되어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전에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알아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구축하고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너무 오래 살고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당연히 돈과 건강인데 전문가들은 요즘 건강보다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된대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정말 PM 제품도 잘 먹고 싶고 운동도 좋은 거 하고 싶으면 돈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웰니스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직업,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내가 하는 업에서 과연 난 몇 세까지 할 수 있을까?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직업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직군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시한부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PM의 지금 평균 연령이 57세라고 해도 무려 10년 넘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60세, 지금 70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46세니까 저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를 이 일을 너무 안정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가치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은퇴나 퇴사의 개념이 없으니까, 저희 일은. 그래서 지금은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지금 현재 안정적일지라도 PM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누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오래 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 스위스에 있는 존엄사 캡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잘 웰다잉 이제 웰리스에서 웰다잉으로 가고 있고 또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이제 한국도 이미 더 심해질 거고 참 어, 가치관이 너무 급격하지만 또 많이 달라지면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직업을 대하는 가치나 뭐 관점도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가 해주신 얘기가 너무 저도 공감이 되고 저랑 엘리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도 저도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비전을 찾아 이 직업 대신 현금 흐름을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도구로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진짜 직업 이상의 가치가 있고 현금 흐름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어제 제가 밤에 봤던 릴스 중에 실버타운 들어오신 분들 인터뷰하는 게 있었거든요. 너무 젊으신 분인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여기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뭐 투자형 뭐 어떤 부동산 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돈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인간의 어떤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돈은 너무 필수적이고 그걸 공부하지 않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의 어떤 인터뷰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의 이번 달 목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반기에 VP 윈터 리더십을 도전하고 있어서요. 지금 매일매일 눈 뜨면 크리스마스를 독일에서 보내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8월 VP를 목표로 이 정말 PM의 기회, 타이밍, 너무 좋은 제품, 보상 플랜을 정말 너무 좋은 분께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팀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네, 열심히 도전하고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써니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에 엘리 인스타그램에 이제 독일 드레스덴에서 찍은 그 크리스마스 컨텐츠가 올라오는 그런 상상을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RBD 하면서 H그룹 멤버들의 응원도 같이 보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너무 좋은 인터뷰 해주신 엘리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엘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나이가 현재 몇 살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서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미국에 살든 뉴질랜드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우리 멤버들 다 짚어드릴게요. 이 H그룹의 소셜 경영 매뉴얼과 인문 교육 그리고 이 공동체 문화가 성공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큰 걸 보여주기엔 굉장히 짧은 그리고 짧고 굵은 인터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든 나이가 어떻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의 기회는 그리고 독일 PM의 지금의 타이밍은 H그룹의 매뉴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로서 그리고 H그룹의 운영진으로서 여러분의 올해 2024년 8월이 정말 인생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8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6개월의 집중이 나의 1년을 바꾸고 1년의 몰입이 3년을 바꾸고 3년의 몰입이 탄탄한 5년이 돼서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이 기사분면의 시간의 법칙을 이해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내 목표를 향해서 기쁘게 성실하게 집중하는 그런 H그룹 멤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사업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인터뷰해 주신 분들의 인터뷰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검토 과정을 차근차근 지금 바로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8월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달간 또 알찬 굿뉴스들을 모아서 또 9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H 사회의 오드리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